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 신고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볼 거고요. 임대조건 신고는 뭐냐면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했으면은 거기에 이제 임대인이 들어오겠죠. 임차인이 들어오겠죠. 그럴 때 뭐 계약을 맺고 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지금 얼마를 내가 지금 받기로 했다. 이 내용을 이제 신고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도 하고요. 이 변경 신고 같은 경우는 신규 임차인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은 또 계약이 연장되면서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변경 신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안 할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해당이 되고요. 또 이제 5% 인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한번 검토가 같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하고 여러 가지 좀 많은데요. 오늘 좀 다뤄볼 내용은 임대조건 신고, 요 내용에서 좀 다루는 겁니다. 한번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임대조건 신고 관련해서는 그 원칙은 그 물권 소재지 그 시군구에서 해야 되는데 거주지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이거가 좀 필요하다. 이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 이 내용은 한번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된 내용에 제가 영상을 다뤘으니까 이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 신고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요거를 보통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도 하고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어쨌든 계약을 하고 뭐 임대 보증금, 임대료 이런 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신고 기간도 있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잔금일이 아닙니다. 체결일 이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신규로 임차인이 뭐 바뀌었다든가 임대 조건이 변경됐다가 할 때도 변경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럴 때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저기 써놨지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이 조건이 또 상향될 수 있다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변경 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별도로 계약서 이럴 때는 작성을 하지 않죠. 이럴 때는 별도로 이렇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런 좀 해석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게 있는데 원칙은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그 지자체에 혹시 묵시적 갱신 조건에 안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지만 한번 그래도 과태료 혹시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쭉 나열되어 여기 신고를 아니한 자 뭐 이렇게 써 있고 다 1,0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써 있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잔금일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거 30일이 넘어갔다, 이걸 어겼다, 1회 어기게 되면 500만 원, 2회 어기게 되면 700만 원, 3회 어기게 되면 900만 원 이렇게 지금 과태료 대상이 되니까 이런 거 신고 의무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신고 의무가 약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존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기존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임대조건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그리고 또 변경 신고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볼 거고요. 요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신고할 때는 항상 그 계약서가 있죠. 일반 부동산 계약서가 아니고 이렇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또 별도 영상으로 이렇게 작성 방법 제가 그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제가 다룰 거고요. 이걸 가지고 그 시군구에 가시면은 이렇게 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칙은 물건지 소재지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임대
임대주택이 뭐 부산에 있다, 제주도에 있다, 뭐 광주에 있다. 이러면은 원칙은 그 물권 소재지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간편화가 돼갖고, 현재 그 물권지가 아닌 그 거주지 시군구에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 신고 또 조건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는 반드시 그 변경이든 계약일이든 3개월 이내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 계실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보통 이제 4년, 8년 이렇게 임대 의무 기간이 있죠. 이게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임대 계실이 언제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 매입 임대주택법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렇게 써 있고요.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계약서상 실제 임대 개시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주택임대사업 등록할 때 기존에 그 보유한 주택이 있을 거고요. 지금 임대가 지금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든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든가 요럴 때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죠. 이 내용은 임대사업자 등록 그 별도의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그 만약에 매매계약서나 이제 분양계약서를 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죠. 예, 잔금을 치르게 되면 이때 이제 주택이 취득되죠. 근데 취득되고 나서 뭐 바로 임차가 나가면 좋겠는데 이게 좀 걸릴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그 요구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계약을 뭐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그게 뭐 한 달이 될 수 있고 뭐 바로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럴 때 이렇게 계약서상 거기 명시를 하겠죠. 언제 이제 계약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 계약서상 실제 임대 개시일을 일단 임대 개시일로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임차인이 그 계약서상에 특별히 변경이 됐다 그러면 변경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변경이 안 되고 임차인이 뭐니 이게 그 3일날 들어오게 했다가 뭐 15일 뒤에 들어왔다. 그렇다고 개시일이 15일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서상 실제 임대 개시일이 임대 의무 기간의 그 임대 개시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제가 이제 취득한 주택이 있다고 했는데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이 취득한 주택도 만약에 기존 임차인이 없었다. 그럴 때 새로 계약했으면 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계속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있죠. 지금 계속 지금 그러니까 임대를 놓는 상황에서 그때는 언제를 임대 개시일로 보느냐. 자, 이제 이 주택이 있습니다.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임대주택 등록을 하죠. 예,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임대 개시일의 카운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임대주택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뭐 예외 조건은 아니고요. 요거는 임대사업자 등록 개시일인데 물론 이때도 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특별히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뒤에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우리 양도소득세, 주택 여기 관련해서는 그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분양이나 매매 취득 시점에 대해서 요 한번 영상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저기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이 내용을 아실 거고요. 임대료 5% 이내 항상 상한이 적용이 됩니다. 이걸 위반했을 때 이번에 2019년도 개정된 내용도 있지만 이제 강력합니다. 기존에 받은 혜택 여러 가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기게 되면은 물론 과태료 대상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기본입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이 됐든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금액이 변경 안 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만약에 기존에 이제 요 케이스를 제가 요거는 좀 한번 주택임대사업 등록하실 때 기존에 임차인이 있다 이럴 때 좀 내용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임차인 있는 경우. 근데 기존에 임차인이 지금 3천에 지금 100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요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고 이렇게 임대 조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에 이거 그 계약서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럴 땐 임대사업 어쨌든 등록일이 임대 개시일로 보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좀 예외로 좀 허용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보시죠. 기존에 이제 주택이 있었고 임차인이 있었고 3천에 100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임대주택 등록을 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스타트가 됐죠. 등록하는 순간 예, 스타트가 됐는데 현재 이 임차인이 이렇게 가다가 요 당시에 굳이 요 계약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가다가 일정 시점 지난 뒤에 새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이걸 또 조건 변경해서도 신고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만약에 신규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이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기존에 이랬지만은 1억에 500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은 최초 임대 조건부터 이제 카운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좀 부득이하게 낮게 했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하나 유예를 준 거죠. 그러신 분은 새로 갱신할 때 이때부터 카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신규 임차인이나 했을 때 이렇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랑 그 임대계약서 그 신고 양식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왜냐면 5% 이내 항상 상한 조건이 그 카운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뭐 바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새로 할 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개시일은 지금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이렇게 카운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임대 의무기간 내가 만족했느냐 만족하지 못했느냐 판단할 때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 5% 임대료 그 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좀 다소 좀 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영상으로 다뤘습니다. 임대료 상한 내가 이렇게 해서 갱신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한할 수 있는지 예, 이 내용을 좀 다뤘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면 나중에 갱신하실 때나 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참고로 이렇게 인상 제한 지키지 않을 때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임대주택 사업에서 제공하는 예, 여러 가지 혜택을 또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예, 일단 중요한 내용입니다. 5% 이내 상한. 자,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혜택이 있고 많고요. 오늘 이후로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중요합니다. 임대차 사업자 혜택을 좀 지금 등록하신 분은 잘 알아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절세 방안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번에 그 예정이신 분 있죠? 제가 올려드린 영상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좀 참고가 될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합니다.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의무기간 끝나고 양도할 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런 거 내용을 좀 다룰 테니까요. 예, 오늘은 오늘 임대 조건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 조건 신고에 다뤘고요. 예,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